이곳은 XX 정신병원. 의사가 한 여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 힘들겠지만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예, 노력해볼게요. 그날은 저녁부터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안 가져갔었거든요. 제 친구 수진이와 저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수진이란 친구는 집이 같은 방향이니? 예, 같은 아파트고 동만 달라요. 어차피 반은 젖은 채로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으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날은 부모님도 늦게 오시기로 한 날이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젖은 옷도 말리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수진이는 자기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기분이었지? 누군가 계속 쫓아오는 기분, 계속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도 얘기했죠.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이죠. 너 정말 이상하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좀 이상해. 수진아, 그냥 우리 빨리 가자. 수진이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서둘러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원래 그 시간이면 경비실에는 경비 아저씨가 항상 계셨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3동이고 수진이는 6동이거든요. 원래는 수진이 집이 더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가기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니? 우리는 서둘러서 3동 우리 집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거든요. 막상 엘리베이터를 보니 윗집 아줌마가 걔를 데리고 막 타고 있었어요. 저는 걔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올라가시라고 눈짓으로 말했어요. 아줌마는 알겠다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렇게 문이 닫혔죠. 그 이상한 기분은 그때 또 심하게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다시 엘리베이터가 1층에 왔고요. 우리는 서둘러서 올라탔죠. 닫힌 버튼을 10번도 넘게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왼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닫히던 문을 막는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같이 좀 가죠.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갑자기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었어요. 수진이와 저는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둘이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희 집은 15층, 그 아저씨는 16층을 눌렀어요. 그 아파트에는 지금까지 5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윗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어요.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 아저씨는 우산도 없이 모자 하나만 쓰고서 그 비를 다 맞고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아저씨는 그래,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아니면 그 아저씨는 한쪽 벽만 보고 있었어요. 그저 벽만. 그런데 무심코 제가 그 아저씨의 눈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눈은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거울에는 수진이가 보였어요. 그 아저씨는 거울 속 수진이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수진아, 아저씨가 너를 보고 있어. 수진아. 그리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14층에서 뭐야?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수진이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좌우를 살펴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그냥 수진이의 손을 잡고 뛰어 올라갈까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닫힌 버튼을 눌렀죠. 이제 한 층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에요. 저는 그때 그 아저씨의 손을 보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수진아. 저는 있는 힘껏 수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조금도. 그랬군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돌아가서 좀 쉬세요. 자, 상담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바로 뒤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을 꺼냈다. 형사님은 오셨나요? 오셨으면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가 들어오면서 바로 물었다. 그래, 좀 진전이 있었던가요? 아, 아닙니다. 똑같아요? 환자분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조금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남자분은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팔에 무려 10번이나 찔렸다고 하니 살아남은 게 다행인 거죠. 그날 밤 도대체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CCTV도 없고 참 흉기도 그래요. 그 칼은 누가 가지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는 분명 2명만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참. 그런데 그 친구 얘기는 뭐죠? 계속해서 친구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학교 측에도 물어봤는데요. 수진이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도 없고요. 매일 혼자서 다녔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이수진 양, 다음번 상담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